난독 극복기 운명을 보는 기술 25번째 사람이 곧 운명의 문이다. 지혜로운 벗과 함께 천생의 복을 얻는다. 법구경에 지혜로운 벗과 함께하면 천생의 복을 얻는다. 어차피 인생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치? 그리고 인생은 이거 내 생각이야. 그리고 인생은 불공평해. 어느 누구를 기준으로 하든 불공평할 수밖에 없고 그게 진리야. 그 이유는 기준이 다양하다라는 것 그 이상으로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인생은 페널티를 가진 채 경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페널티를 즐기자. 그냥 즐기자. 거기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극복하게 된다면 성장하게 된 것이고 그게 드라마틱하고 더 재밌지 않을까. 뻔하고 쉬운 경기 아니면 드라마는 재미가 없지. 내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격이지. 다시 돌아갈게. 외향적이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관심이 내면에 쏠려 있어서 혼자 조용히 사색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마다 이렇게 각기 다른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간다. 성향에 따라서 사람들을 사귀고 어울리는 방법도 다르며 직업 또한 다 다르다. 하지만 우리는 성향이 서로 달라도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시작으로 이런저런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에너지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사람만큼 내 인생을 들었다 놨다 하는 요소는 없다. 운도 사람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운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온다. 사람은 곧 운명의 문이다. 천인을 만나 인생의 나락을 맛보기도 하고 귀인을 만나 큰 문제를 해결하고 성취하기도 한다. 이것이 인간관계를 다루는 책들이 비슷비슷한 제목을 달고 쏟아져 나와도 언제나 서점의 베스트셀러 한 켠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이유다. 다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보편적인 조언은 문제가 있다.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 그 성향도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기 마련이다. 타고난 천성, 그리고 사회적 동물로서 살면서 발달한 성향을 무시하고 인간을 범주화하면 곤란하다. 물론 그 마음이 알겠다. 그 간절함은 이해한다. 하지만 인간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다. 사람들은 단지 규정하고 나누면 알 수 있다고 믿을 뿐이다. 특히 인간에 대한 이해는 실험을 통한 과학이라는 이름이 붙어 수치화하지만 언제나 한계에 부딪힌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외쳐봐야 우주에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물질은 5%도 되지 않으며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단지 그런 일들이
과학적인 검증 방법으로 답을 얻지 못했기에 비과학적이라는 둥, 우연일 뿐이라는 둥 쉽게 말하고 있을 뿐이다. 과학으로 모든 것을 파헤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운이 사람을 통해 온다는 사실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 입증할 수 없다면 사실이 아닌 것일까?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비과학적이라고 치부되는 영역인 사람과 운명을 읽는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내면의 귀를 기울이는 동양 철학. 자기를 이긴 자가 가장 위대하다. 법구경. 동양의 철학이 언제부터 서양의 과학에 밀렸을까? 비과학적이라는 이름으로 이토록 무시당하고 등한시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다. 약간 서양의 과학과 철학은 우리가 뭔가 보고 느끼고 뭐 인정할 수 있는 그 오감, 5개의 감각, 그걸 통해서 그게 주요인 것 같아. 주요로 해서 검증하고. 근데 동양은 육감에 해당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 오감을 같이 보는 과학, 철학인 것 같아. 근데 그 육감이라는 것은 그 오감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육감이라는 것은 약간 어디 뭐 드라마나 그런 데에서 인간이 현대사회화 되기 그 전 초창기 인류에게는 있었다는 그런 육감이 어찌 보면 꼬리뼈가 퇴화되듯이 사회와 문명이 발달되면서 그 육감도 대부분 좀 퇴화됐지만 완전히 없다라고 말하긴 힘든 부분인 것 같아. 비과학적이라는 이름으로 이토록 무시당하고 등한시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다. 우리나라의 국기, 태극기의 한가운데에는 음양이 기초가 되는 주역의 태극과 8개 중 그 모양을 뒤집어도 변함이 없는 4괴가 박혀 있다. 세상 만물은 음양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음양이 조화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국기에 명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나라에 살고 있으면 음양을 기초로 논하는 사주나 궁합, 관상, 풍수, 성명학 등과 같은 학문의 논리를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음양이라는 학문, 그리고 잘 쓰이지 않아서 퇴화된 그거 진짜네? 직감의 영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현대사회의 시선은 안타깝기만 하다. 읽기 전에 말했는데 그 내용이네. 근데 요 내용도 어느 정도 대중화되어 있지. 나만 생각했다고 하는 거는 되게 오만하지. 네, 다시 돌아가서 인간관계에서도 음양의 원리로 사람을 읽어낼 수 있다. 기본적인 이론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보고 첫눈에 드는 느낌도 무척 중요하다. 그러니 느낌이나 영감, 직감으로 사람을 알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굳이 관상이라는 학문을 공부하지 않아도 인상과 관상은 우리들 삶에 깊이 들어와 있다. 준 것도 없이 미운 사람이 있고
호감이 가서 자꾸 뭔가를 주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관상의 시작이다. 사람을 보고 생긴 대로 논다느니 말하는 건 얼굴이 못생기거나 조화롭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얼굴 이면에 있는 비열하고 비루한 모습에 대한 비판이다. 관상은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영향으로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원칙과 자기 논리가 형성되며 그러한 대응이 모여 인생을 만든다. 영화 올드보이에서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주인공은 영문도 모른 채 감옥에 갇히게 된다. 우연히 TV를 통해 자신의 아내가 살해당했고 자신이 살인범으로 지목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에 자살을 감행해 보기도 하지만 죽는 것조차 용납되지 않는다. 그는 복수를 하기 위해 8평이라는 제한된 공간, 감옥에서 체력 단련을 하고 자신을 이곳에 가둘 만한 사람들이나 사건들을 모조리 기억 속에서 꺼내 자서전을 작성한다. 이렇게 15년 동안 만두만 먹으며 새 젓가락으로 탈출구를 마련한다. 영문도 모른 채 감옥에 갇혀 15년 동안 만두만 먹다 보면 보통의 경우 괴로움에 더 이상 만두를 먹지 못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것이다. 어떻게 해도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단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본성과 근성을 건드리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본연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렇게 인생의 사건에 대응하는 방식과 그 선택에 의해서 운명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또 관상뿐만 아니라 몸의 상, 즉 체상을 통해서도 귀함과 천함, 빈부를 알 수 있고 말투에서도 미묘한 심리를 읽을 수 있다. 목소리 톤과 몸짓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 판단하면 순식간에 인생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